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사회생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회의감이 들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유년 시절에도 공부밖에 몰랐고 대학에서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사회에 나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며 다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를 하며 보건소 영양사로 일을 하게 됐고 3년 동안 보람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통 부정적인 감정들 뿐이었습니다. 영양사로서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한계가 있었고 출산대책 계약직이라는 자리는 존중과 배려를 기대하기 힘든 위치였습니다. 어딜 가도 같은 문제일 것 같았기에 고심 끝에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영양사와 위생사 면허가 있기에 식품위생직과 보건직으로 고민했는데 화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건직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없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유명한 곳을 고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공통과목평도 좋았지만 전공과목은 1타 강사님이 하신다고 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전공과목은 당연히 만족스러웠고 공통과목도 1000% 만족했습니다. 전공과목에 비해 공통과목 선생님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통과목에 대해 타 학원과 비교 중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의 강의를 들으세요. 정말 잘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2018년 12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시에 합격하기는 힘든 걸 알기에 목표는 막힌 실수 없이 과락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이론서 2회독을 끝내고 기출문제는 손도 안 대었고 영어는 자신 있다며 단어만 보고 갔습니다. 혹시나 기대했지만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출문제의 필요성을 자각했고 2019년 7월 말부터 2020년 6월 시험까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2019, 2020년도 기출문제집을 다 풀고 복습하며 이론도 틈틈이 병행했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들만 사용했고 수험기간 내내 보건직의 뷔페 강의만 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성격이라 계획을 철저히 세웠고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5과목을 조금씩이라도 봤습니다. 김철민 선생님 수업은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표현이 다소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완벽한 수업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과목이었는데 모든 말씀에 확신이 차 있으셔서 불안이나 걱정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대한 준비성이나 실력도 굉장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온통 좋았던 점들만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인생에 대한 조언들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은 있었기에 오건영 교수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오건영 교수님 이론서의 경우 문법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나와 있어서 다른 교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빈출 영단어만 따로 모아서 주신 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카페에 수시로 올려주신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한국사는 노력에 비해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추가로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특강까지 들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고 강하영 교수님 말씀처럼 선택지 하나하나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사는 최소 4회독을 했고 기출문제도 최소 2회독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여러 파트로 나누어 매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90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사는 강하영 교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이셔서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잡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지냈습니다. 김희영 교수님은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분야에서 이름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하며 기대만큼 만족감도 컸습니다. 기본서의 경우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충 프린트물까지 준비해 주셔서 광범위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이후 결과 발표까지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원에선 면접 준비를 권유했지만 합격을 기대하기 힘든 점수기에 2달 동안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에 필기 합격을 확인했고 면접일까지 13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면접 자료를 받았고 예상 질문들의 답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면접 전날까지 생각을 정리하며 혼자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말하는 연습도 몰아서 하려니 목이 아파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 합격권이라 확신이 드시면 바로 시작하세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돌발 질문에 당황해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에 보증금 반환 소송도 치러야 했고 가족들도 다치는 등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어떤 일을 해도 힘들 거라 생각했기에 진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걱정거리가 밀려왔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 몇 달 전에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슬럼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한 달에 한 번 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독서실에 가지 않는 날이면 마음이 유독 불편했습니다. 그 느낌을 받은 이후로는 매일 독서실을 갔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놀다 오더라도 매일 나갔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공부로 연결되는 것이 싫어서 SNS를 전부 삭제하고 지인과의 연락도 끊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모든 게 부담스러웠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계기를 생각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조언을 떠올렸어요. 결국엔 정신력 싸움이라는 뻔한 결론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합격 수기는 타인의 경험입니다. 합격생마다 공부 방법이 달라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다 따라해봤지만 성공한 건 없습니다. 결국엔 제 방식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 후에 본인이 계획한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도 미련이 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세요. 응원합니다.